자, 이번 영상에서는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최근 보고서 내용과 그와 비슷한 내용을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좀 전에 있었던 제롬 파월 상원 청문회 내용 궁금하신 분은 제가 미리 속보 영상으로 만들어 놨으니까요. 이 영상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연준은 지금 침체 기미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다음에 노동시장이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고, 노동시장이 더 급격하게 약화가 된다면 금리 인하 필요성이 증가하겠지만, 지금 이렇게 4.1%로 찍힌 실업률 레벨 자체가 높다고 보지는 않는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스콧 루브너가 내놓은 최근 보고서를 보면은, 내용을 요약하자면은 이번 여름에 미국 시장에 대한 뷰를 전술적 약세로 바꾸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월요일에 고객에게 메모를 보냈는데, 이게 당분간 시장의 강세장을 전하는 마지막 이메일이 될 것이다. 특히 나는 지금 조정이 올지를 감시를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특히 늦은 여름에 조정이 올 수 있을 것 같다. 왜 조정이 올 수 있느냐? 일단 살 사람들이 다 샀다. 매수가 포화 상태다. 그래서 추가 탄약이 고갈되고 있고, 이 앞으로 증시가 실적 시즌과 선거 시즌 맞으면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더니 7월 중순 이후에 시장이 좀 하락하는 경향이 있더라. 그래서 이 누구나가 관측을 해보니까 24년 상반기에는 주식 ETF와 뮤추얼 펀드로 들어간 그 금액이 기록상 두 번째로 큰 규모였고 2,310억 달러에 달했다. 그리고 패시브 펀드에만 4,360억 달러가 들어갔는데, 이게 그동안 증시를 올리는 굉장히 큰 변수였지만 8월에는 조금 멈출 것 같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봐도 8월에는 조금 잘 안 들어간다. 이런 근거를 댔고요. 또 이 S&P 500의 성과를 주도한 상위 10개 종목에 대한 시장의 눈높이가 너무나 높아졌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 가파르게 오른 주가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시장에 높아진 눈높이마저 깨는 더 높은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는 웬만한 어닝 서프라이즈로는 만족이 안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너무 눈높이가 높아져서 단기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게 루브너의 견해입니다. 하지만 골드만삭스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표현을 쓰죠. 전술적인 약세자. 그러니까 미국 증시의 중장기적 상승세와 미국 주식의 강함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단지 여름에 전술적으로 좀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정도의 전술적 후퇴를 검토할 만하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실제 보고서를 봐도 지금 골드만 보고서를 보시면은 S&P 500 실적에 대한 기대가 금융과 에너지를 제외하고 컨센서스가 굉장히 앞으로도 좋게 나오는 것을,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컨센서스가 실제 나온 결과와 실적 측면에서 얼마나 달라졌느냐, 이걸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보시면은 23년도에 일부 초반을 제외하고는 실제 나온 실적이 컨센을 항상 비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근데 지금 컨센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아마도 더 높게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실적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게 또한 숨겨진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비슷한 의견을 JP모건의 앤드루 타일러도 내놓고 있는데, 이 JP모건의 트레이딩 데스크는 어떻게 전망을 하느냐? 이번 주 주식시장 변동성에 대비를 해야 된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CPI가 될 것이고, CPI 변동에 따라서 증시가 어떻게 움직일지 좀 전망을 해놨는데, 좀 소개를 해보자면 가장 높은 확률값이 찍혀 있는 0.15에서 0.25까지 상승으로 제한이 됐을 때, S&P 500은 0.25%에서 1%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9월 금리 인하선을 여전히 밀고 있는데, 전술적으로 낙관적인 태도는 우리는 유지를 하지만 확신은 조금 약해졌다. 이렇게 살짝 꼬리를 내리는 모습 보여줍니다. 시티그룹의 스콧 크로너트도 인터뷰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 맥락이 비슷합니다. 이분 역시 연말까지 증시 추가 상승 가능성 충분히 있지만 여름 동안 일시적인 하락에 대비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증시 상승을 이끈 테크 기업 같은 경우에 우리가 우려하는 게 이런 부분인데, 시장이 같은 얘기죠. 개별 기업이 충족하기 어려운 성장 기대치를 주가에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대형 성장 기술주에 대한 낙관 일변도의 감정이 증시를 완전히 지배를 했다. 이거는 이번 여름 동안 어느 시점에서는 약간의 후퇴를 준비한다는 걸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체적인 이 행동 지침은 뭐냐? 이런 질문에 우리 역시 지금 테크주의 시장만큼의 비중은 실어놓고 있고, 생성형 AI 시장이 만들어내는 증시 훈풍도 당연히 인정을 한다. 하지만 만약에 새로운 자금이 집행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아니면 그
포트폴리오 조정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라면 테크를 또 사기보다는 연준의 금리 인하 이후에 주목받을 주식을 사는 게 낫겠다.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 금융주 샀고 또 소비재 섹터에도 비중을 싣고 있고 통신 섹터도 굉장히 건설적인 그런 섹터로 좋아 보인다. 또한 증시 조정도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입장을 취하겠습니다. 결국 고평가된 영역에서 좀 비중을 줄이고 연준의 금리 인하로부터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수혜주로 자금을 이동하는 게 바람직하다. 증시 조정에도 좀 대비를 하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자, 이들 얘기가 꼭 맞으리란 보장은 없지만 결국 정리를 하자면 여름에 일시적인 조정이 올 수 있다. 하지만 아무도 근본적으로 미국 증시에 엄청난 거품이 있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일시적인 하락장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테크주의 낙관전 전망이 너무 팽배하다. 지금 이 높은 주가를 설명하려면 실적이 어마무지하게 잘 나와야 되는데 지금 시장은 미래 이익까지 낙관적으로 다 반영을 해서 땡겨서 주가를 올려놨으니 자칫하다가는 실적이 꽤 잘 나왔는데도 이 어닝 서프라이즈인데도 시장의 높아진 눈높이를 충족하지 못해 실적이 나오는 날 주가가 떨어지는 이런 변동성 높은 장세가 올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새로 투자한다면 이제는 변동성이 높아 보이는 기술주보다는 금융주, 소비재주 이런 쪽으로 눈길을 돌려볼 수 있다. 이거는 CT의 견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이 얘기 맞을지는 조만간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브랜드 영상 여기까지고요. 월거여부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